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명숙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명숙의 이혼법정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되었네요. 오늘은 저 혼자가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 상담 소장님으로 계시는 이소원 교수님과 그리고 이혜연 변호사님 모셔서 3명이서 같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이소원 교수님은 원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책이 한 권 나왔죠? 네, 좀 원래 마무리하는 표지도 네. 성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러니까요. 그 말이 듣고 싶었어 라는 9번째 책을 9번째 출간했어요. 책이에요. 상담하시면서 느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 일상 살면서 우리가 뭐 한 해가 다사다난하다 그러잖아요. 네. 그걸 저는 다정다감하게 좀 마무리하고 싶어서 네. 그 말이 듣고 싶었어 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 책을 봤는데 따뜻한 멘트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따뜻한 멘트들, 따뜻한 네. 말들 좀 몇 개만 좀 소개시켜주면 어떨까. 저도 네. 같은 부탁을 드리고 네, 네. 싶은데요. 저도 그 말이 듣고 그렇죠, 그렇죠. 이번 책에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셨던 지금은 이제 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모시고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 또 선생님이 시각장애가 네. 있으셔가지고 갔더니 빽빽하게 한 100여 번 들어오는데 한 300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제일 앞에 있는 어머님한테 어머님 혹시 돈이 1억이 있는데 이것을 맡기고 해외를 나가야 된다. 1년 뒤에 돌아오면 누구한테 맡기겠냐? 그랬더니 어머님이 약간 주저하시다가 영숙이한테 맡기겠다. 그래서 왜 영숙 씨한테 맡기냐? 그랬더니 돈을 떼먹지 않을 것 같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느님 위에 계셔서 이 장애 아이를 어디다 맡길까? 저 집에 맡기면 학대할 것 같고 저 집에 맡기면 입양 보낼 것 같고 그래서 특별히 선택한 분이 네. 어머님 아니실까? 그랬더니 온 어머니들이 울음바다로 변했어요. 그래서 당신이야말로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분이다. 라는 선생님 말씀이 저도 울고 네. 너무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저는 늘 우리가 취약하고 허약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네. 당신이야말로 선택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가장 잘 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늘 그리워하고 목말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 꼭지로 썼었죠. 제가 그 장애를 가지거나 네. 자폐증이거나 이런 자녀를 키우는 부모 소송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 아이를 두 분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키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아이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들도 네, 있더라고요. 유명한 대학교 교수님은 그런 아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창피하다고 해서 결국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혼하러 왔던 경우도 있었고요. 저도 그 소송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런 장애를 가지고 이 부모를 찾아오는 거는 물론 아닌 경우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 헌신적으로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과 주변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소중한 선물로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래전에 고대에서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있었는데 우리가 사물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힘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장애가 정말 적은데도 이혼으로 갈 수 있고 장애가 정말 큰데도 서로 화합하고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면 시선도 격이 있는 게 아닐까. 변호사님 지금 말씀드리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시선의 격에서 따뜻한 말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장애라는 것을 저는 기일장자의 사랑의 자를 써서 오랫동안 사랑이 필요한 네. 특별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 네. 우리와 전혀 다름이 없다. 장애란 없다. 사실 스웨덴에 가면 장애가 100등급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네. 변호사님도 스웨덴에 가시면 시각에서 몇 등급, 언어에서 심각한 장애 이런 게 있는 안경낀 거죠. 사람도 다 장애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세분화한다면 장애가 아닌 사람이 없다. 사실은 가장 큰 게 마음의 장애인 네네. 일 수도 있죠. 내 아이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마음의 장애로 이어지는 나는 버림받았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누가 옆에서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너무나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선물로 온 거다 이렇게 말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에피소드가 진짜 마음에 저도 많이 와닿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의뢰인들을 뵙게 되면 되게 귀하다, 열심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드려요. 저희는 또 이혼 소송을 하시다 보면 부정행위, 남편이 바람을 폈다 이러면 여자분들이 느끼는 어떤 그 상실감이 굉장히 커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 이런 네. 상황에서 혹시 네. 내가 이런 말을 좀 해주면 좋겠다. 네. 이런 거를 한번 좀
들어보면 어떨까? 예. 여쭤보면 어떨까? 저는 이제 마음의 이치, 심리를 공부하고 늘 들여다보는 사람이니까 자기에게 불행한 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불행을 더 크게 하는 생각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내 탓이다. 내가 잘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고 사실 올바르지 않다. 제가 이번에 쓴 책에서 제 친구가 늘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정형외과에 매년 입원하는 그런 환자가 있었는데 4년째 되던데 너무 그게 가짜다 싶어서 가짜 환자인 거죠. 가짜 나이롱 환자라고 그래, 예. 하는. 네. 나이론 그러면 요즘 또 세대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어쨌건 네, 의도적으로 네. 교통사고인 맞습니다, 척하고 맞습니다. 보상받는. 네. 네, 근데 4년째는 거절했단 말이죠. 그날 밤에 자살을 했어요. 어머. 자살을 해서 어머. 제 친구가 언제 부산에 한번 올 수 없냐. 네. 요즘 굉장히 괴롭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내려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거절 안 했으면 자살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따라하라 그랬죠. 네가 죽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죽은 거야. 그 얘기에 제 친구가 많이 위로를 받고 그날부터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바람을 피우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운 거야. 라는 마음이 저는 해줘야 될 건강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탓이 아니다. 그럼요. 네 탓이 똑같이 아니다. 그런 특성이 있다고 모두 외도를 선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외도한 그 배우자의 선택인 거지 내가 그 배우자의 선택을 만든 것은 아니다 하는 마음이 좀 더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반대로 네. 나 때문이야 라고 자책하는 분도 있지만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 저 사람이 나빠서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네.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한 말씀 네. 해주신다면. 정말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둘 다 건강하지 않은 마음이거든요. 건강한 마음은 뭐냐면 내 탓도 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든 일은 뭐 9대 1, 90대 10, 뭐 99대 1처럼 적어도 내 탓도 1, 2%는 있는 거거든요. 100% 누구 한 예. 명의 잘못은 아니다. 사실 변호사님 내 탓은요 맥시멈이 49%입니다. 아, 51%. 남 잘못은 최소한 51%예요. 갑자기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데요. 그래서 내 탓도 있는 거지 네. 내 탓인 건 아니고 그 사람 탓만 있는 것도 아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깔끔하지 않을까요? 교수님 아까 그 장애 네. 말씀하셨을 때도 장애가 등급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이게 분류가 이제 어렵고 이렇게 그걸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덜하다 이런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원인 관계를 따질 때도 네 탓도 있고 내 탓도 있고 날씨 탓도 있고 바람 탓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정말 종류가 많고 사업이 힘든 탓도 있고 네. 바람을 피게 되는 원인만 찾더라도요. 네네. 그것처럼 정말 많은 원인이 있다면 사실 내 탓만 할 수도 없고 네 맞습니다. 탓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 정말 자녀 문제며 부부간의 문제며 너무 행복하게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너무 힘들어서 이 갈등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소송 중이거나 소송한 직후구나 마음이 많이 고되고 힘든 분도 계실 텐데 한 말씀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선 이 변호사님. 네. 저희 아이가 진학 관련해가지고 고민이 많아서 그거를 이제 고민을 얘기를 하다가 엄마로서 어떤 얘기를 해주면 얘한테 도움이 될까를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썼는데 어떤 분이 그 밑에 댓글로 그래도 변호사님이 옆에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 얘기를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그 아이는 오늘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가슴이 막 마음이 뭉클해지고 네. 너무 좋더라고요. 내 스스로 나에게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있다, 잘했다. 잘하고 그리고, 있다. 예, 잘하고 네. 있다.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참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스스로에게도 많이 해주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너가 있어서 나는 든든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존재 자체로 우리가 네. 그 감사한 마음을 안다면 삶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을 좀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상담이 뭐냐라고 제자들이 저에게 물으면 stay with you. 아, 네 곁에서 함께 있어 주는 네. 것.
근데 그 stay with you의 you가 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뜻한 내가 따뜻하게 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연말을 맞아서 정말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제가 상담 심리를 공부할 때 어느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장미꽃 한 송이를 꺼내는 일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안개꽃을 꺼내서 그것을로 안개꽃 다발을 만들어주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도 돌아보면 뭐 끔찍하게 좋은 일도 있겠지만 소소하게 작은 일들, 그것들 하나씩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안개꽃 다발 하나를 전해주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두 분에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우리 두 분 자주 뵙고 법률적인 부분 외에도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서로 위로주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유튜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해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다시 더 반가운 마음으로 더 큰 위로와 사랑을 가지고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